빵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더냐. 그냥 냉장고에 있길래 하나 먹었는데. 큰 잘못이지요. 그게 아무 빵인 줄 아세요? 손녀가 기다리던 수제빵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중요한 빵인 줄 내가 몰랐구나. 몰랐다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빵이 얼마나 비싼 건데 그냥 막 드시면 어떡해요? 나는 그냥 배고파서.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몰아붙이니? 어머니, 앞으로 냉장고는 손 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75세 고순애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혼자 집에 계시다가 출출한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여셨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포장지가 예쁘게 감싸진 초코빵과 다른 빵 몇 개가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이 어제 간식 좀 산다고 하더니 그 빵들인가? 아니면 우리 손녀 간식인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지만 출출함이 더 컸던 할머니는 별다른 생각 없이 초코빵을 꺼내셨습니다. 아들이 종종 간식으로 빵을 사두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죠. 포장지를 벗기며 얼굴엔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달콤한 간식을 드시기 때문이었죠.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터라 허기감을 달래며 빵을 드셨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시던 할머니에게는 이런 간식이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손녀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냉장고로 바로 달려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던 손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내 빵 어디 갔어요? 엄마가 냉장고에 있다고 했는데. 손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그 초코빵이 손녀의 소중한 간식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몰랐어. 그게 내 빵이었구나. 미안한 마음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셨지만 손녀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내 빵, 내 초코빵 어떡해?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는 자신의 소중한 것이 사라진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며느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죠. 이건 아이 간식인데 왜 마음대로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당황하며 사과하려 하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나도 손녀 간식인 줄 모르고. 하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개당 2만 원짜리 수제빵이에요. 생각을 좀 하시고 드셨어야죠. 며느리는 목소리를 점점 높여갔습니다. 그제서야 그 빵의 가격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에 자신을 호통치는 며느리가 조금 서운했죠. 며느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 간식을 마음대로 먹었지 뭐야. 통화 중에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할머니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셨죠. 전화를 끊은 며느리가 이번에는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렸습니다. 야, 있잖아.
시어머니가 또 일을 저질렀어.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이해하실 건지 참. 이 말을 들은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이렇게 큰 문제로 번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셨죠. 며느리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냉장고에 있는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어서 사둔 거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며느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죠.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많이 달랐죠. 엄마, 그냥 조심 좀 하시지. 괜히 집안 어수선하게 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서글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둘러앉았지만 대화는 주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사이에서만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인가 말씀하려 하면 아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네 하며 대충 대답했죠. 오늘 손녀 학교에서 뭐 했니?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어보셨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섰어요. 우리 딸, 오늘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할머니는 손녀와 직접 대화하고 싶으셨지만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아들아, 몸 조심해라. 네네. 아들은 또다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할머니만 혼자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말씀하시려 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절절히 느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에게 가장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무척 따르던 손녀가 할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어젯밤 엄마로부터 할머니의 험담을 들었던 거죠. 할머니, 싫어. 이제 같이 안 놀 거야. 손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와 눈높이를 맞추며 설명하려 하셨어요. 할머니가 몰랐단다. 그게 내 소중한 빵인 줄 몰랐어. 하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실수와 고의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손녀에게 이간질까지 했습니다. 내 간식은 소중한데 할머니는 그걸 몰라주시는구나. 할머니는 손녀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신가 봐. 점심시간에 할머니는 손녀에게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주 좋아하며 기뻐했을 손녀가 이번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먹었어요. 할머니는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손녀 맛있니? 손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그냥, 그래요. 할머니 방 앞에서 며느리와 손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간식 먹으실까봐 무서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내 물건은 엄마가 지켜줄게. 이런 대화를 들은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손녀에게조차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이죠.
저녁에 할머니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하지만 손녀는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랑 책 볼래요. 순수했던 아이마저 등을 돌린 듯한 상황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게 며느리의 계속되는 이간질 때문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그 집 할머니가 손녀 간식까지 뺏어 먹는데. 아이고, 그럴 수가. 손녀 것까지 그러면 어떡해.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이 일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즐겨가던 반찬 가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게 아주머니의 태도가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른 척하며 필요한 반찬만 사셨어요. 계산을 하는 동안 뒤에서 다른 손님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분이 그 할머니래. 아, 정말? 세상에 어쩜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끼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휴, 그렇다니깐요, 제 말이요. 어머니 때문에 온 동네 체면이 구겨졌어요. 아이 간식도 못 지키는 할머니라고 소문났잖아요. 며느리는 일부러 할머니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집에 오자 며느리는 또다시 불만을 쏟아냈어요. 여보,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우리 집 일을 다 알고 있어. 어머니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어졌다니깐.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결국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간식을. 아니에요. 그만 들어가 보세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셨죠. 모욕감과 분노, 그리고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며칠 후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분주하게 준비를 했죠. 여보 생일이니까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자. 예약해놨어. 손녀도 엄마 생일을 위해 유치원에서 카드를 만들어 왔죠. 할머니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도 뭔가 준비할까? 그래도 며느리 생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엄마,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우리끼리 가서 조촐하게 할 거니까. 어머니까지 가시면 번거로우실 거예요. 사람들도 많은데 편하게 쉬고 계세요. 며느리도 아들 편을 들며 얄밉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끼셨죠. 할머니는 겉으로는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잘 다녀와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생일 당일 가족들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케이크 상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쁜 리본까지 달아서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했죠. 그 모습에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 상자는 또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조용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 생일인데 뭔가 준비해야지. 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외출 준비를 하였죠. 가족들이 나간 후 혼자 남은 할머니는 케이크 상자를 들여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초콜릿 수제빵 하나가 들어 있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게 빵이라면 나도 그걸로 답해주마. 할머니는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을 복수로 표현하고 싶으셨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수제빵. 그것으로 생일 선물을 준비하신 거죠. 저녁 무렵 가족들이 레스토랑에서 돌아왔습니다. 모두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분위기 정말 좋았어. 레스토랑 음식도 맛있었고. 며느리는 잔뜩 기분 좋게 들떠 있었습니다. 생일이니까 집에서도 케이크 먹으면서 마무리하자. 어머니가 당신 주려고 케이크 준비하셨어. 아들도 기분 좋게 며느리에게 화답했죠.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케이크 상자를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야 생일 축하한다. 케이크는 내가 직접 준비했어.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선물에 당황했지만 가족들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케이크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고마워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케이크 상자를 여는 순간이 왔습니다. 가족들의 기대 섞인 시선이 상자에 집중되었죠. 며느리가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자 모든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생일 케이크 대신 초코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많이 당황해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뭔가요? 하지만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죠. 너가 그렇게 귀한 빵이라고 했잖니? 너 생일 선물로 직접 준비했단다. 어여 먹어보거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손녀만은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초코빵이다. 엄마 생일에 내 빵이 나왔어. 손녀의 해맑은 반응이 더욱 상황을 아이러니하게 만들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셨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며느리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상황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왜? 너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한 빵 아니냐? 할머니의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죠. 바로 그때 마침 친척들이 생일 축하차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가 들어오자 어수선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왜 이래? 시누이가 먼저 질문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며느리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시누이가 다시 대답했죠. 그래서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실수로 빵 하나 드셨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시동생도 거들었어요. 형수님, 빵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만 원짜리 수제빵이었는데. 그러자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2만 원이 뭐가 대수라고.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평소 다정했던 친척들은 오히려 며느리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죠. 친척들은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몇 살인데
빵 하나 드셨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냐? 동네 사람들한테까지 소문내고 다닌 거 우리도 다 들었어. 친척들의 일침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모두에게 비난받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친척들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는지 반성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며느리 편에 서서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죠. 할머니는 표정 없이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법이지. 할머니의 조용한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가정에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작은 사건이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법이죠. 할머니의 지혜로운 복수가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